요즘 원화 가치가 정말 이상하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급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비교적 잠잠한데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오늘 이 경제 미스터리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왜? 도대체 왜 한국 원화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글로벌 달러 지수는 거의 평탄한 선을 그리고 있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원달러 환율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수직 상승하고 있죠. 이건 글로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시장 내부에 뭔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 첫 번째 용의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한 방에 터뜨린 주범은 바로 어떤 딜이었습니다. 모든 불황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6천억 달러. 최근에 논의됐던 한미 투자 협상의 전체 규모인데요.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시장에 알려지면서부터 공포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서 특히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무려 2천억 달러.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이거였어요. 이 2천억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나눠서 내기로 했다는 점. 이게 우리 돈으로 매년 거의 30조 원이거든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시킨 핵심 숫자가 된 겁니다. 당시의 외환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냉혹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뉴스다. 이 한마디에 당시 시장이 느꼈던 심리적 충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는 그 강력한 공포감. 이게 시장 전체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미래를 대비해서 달러를 미리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딜이라는 건 사실 이미 금이 잔뜩 까있던 두 개의 구멍 하나를 더 낸 격이었어요. 원화를 이렇게까지 취약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 경제에는 이미 세 가지의 큰 구조적인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공장을 자꾸 해외로 옮기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요. 둘째, 개인 투자자들, 소위 서학개미들이 너도 나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까지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조용하지만 아주 꾸준하게 한국에서 달러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괜찮아서 외국인 자금이 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보낸 돈은 그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1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면 우리는 3억 원어치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수도관 비유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지금 우리 외환 문제가 한눈에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우리 집 물탱크, 즉 외환 보유고는 아직은 빵빵하게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둘째, 물을 끌어오는 메인 수도관, 바로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새로운 물, 즉 달러가 우리 집으로 더 이상 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셋째, 집에 사는 가족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양동이마다 물, 즉 달러를 꽉꽉 채워서 각자 방에 숨겨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관리해야 할 관리인, 즉 중앙은행은 물이 새는 곳을 너무 뻔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어설프게 막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 환율 방어가 계속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패턴이 반복됩니다.
환율이 1370원이 되면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막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면 환율은 더 올라 있습니다. 1380원이 되면 또 개입하죠. 하지만 또 올라요. 이게 이 똑같은 일이 지난 4개월 동안 10번 넘게 반복됐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저기서 또 개입하겠네 하고 혼이 다 들여다보고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은행은 지금 어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달러 공급량만 보면서 낡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내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발언이 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개입을 고려하겠다. 아니, 지금 매일같이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고려하겠다뇨?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의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순식간에 넘어설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신뢰도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글로벌 달러가 약해지면요? 물론 원화 가치도 회복은 하겠죠. 하지만 그 구조적인 약점들 때문에 회복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느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떨어질 땐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오를 땐 개미 눈물만큼 오르는 아주 안 좋은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일본은 엔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 동안 주식시장은 5배나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가도 오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들의 삶은 훨씬 팍팍해졌어요. 왜냐? 엔화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했으니까요. 자, 만약에 우리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환율 2,700원, 코스피 12,500. 이 숫자 과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주가 지수는 막 오르는데 정작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미래. 이게 정말 우리가 맞이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까요?